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결코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보낸 시간이 길수록 서로의 마음을 잘 안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 착각은 우리가 말의 무게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순간을 만들죠. 이 정도 말은 괜찮겠지 라는 생각, 이 사람이라면 이해해 주겠지 라는 믿음, 하지만 정작 그 말 한마디가 상대방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관계의 결을 서서히 바꿔버릴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몇 년 전 2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와 오랜만에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이었습니다. 분위기는 웃음으로 가득했고 우리는 예전처럼 서로를 놀리며 장난을 주고받았지요. 그런데 저는 그 순간 가벼운 농담이라 생각했던 말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친구의 얼굴이 잠시 굳더니 웃음이 어색하게 끊겼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여전히 연락을 주고받았지만 예전처럼 마음을 터놓고 대화하진 않았습니다. 아무 일 없었던 듯 보였지만 그 한마디가 만든 보이지 않는 틈은 시간이 지나도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친하다는 이유로 말의 경계를 함부로 허물면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요. 오히려 가까운 사이라면 더 조심스러운 말이 필요하다는 것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다리가 있습니다. 그 다리는 오랜 세월 신뢰와 존중이라는 재료로 차곡차곡 완성됩니다. 하지만 한순간의 부주의한 말은 그 다리에 금을 내고 심하면 완전히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무너진 다리를 다시 세우는 건 처음 쌓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마음이 편한 사람일수록 말을 더 천천히 고릅니다. 그 사람이 내 인생에서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그 사람을 향한 내 마음이 진심이라는 것을 말 속에 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모두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말은 한번 입 밖으로 나오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웃음과 온기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가까운 사람일수록 말의 무게를 잊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신다면 지금 잠시 떠올려 보세요. 내가 무심코 던진 말이 누군가를 아프게 했을 수도 있었던 순간들, 그리고 반대로 내가 들었던 오래도록 마음에 남아 지우지 못했던 말들, 그때의 표정과 목소리, 그리고 그 말이 남긴 감정까지. 이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버튼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것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로, 아무리 친해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은 바로 상대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말입니다. 이 말은 때로는 대놓고 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농담처럼 포장되어 건네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형태가 어떻든 듣는 사람에게는 마음 깊이 오래 남습니다. 넌 원래 이런 일을 못하잖아. 내 성격으로는 힘들지. 너는 그냥 그런 사람이야. 라는 말들, 얼핏 들으면 그냥 사실을 말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변할 수 없다는 단정과 가능성을 닫아버리는 차가운 문이 숨어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아주 가깝게 지내던 지인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제게 좋은 말도 많이 해주었지만 가끔은 제 마음을 움츠러들게 하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던지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 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넌 원래 끈기가 없잖아. 오래 못할걸.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쪽이 툭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말 속에는 나를 믿지 않는다는 뜻이 담겨 있었고 그것은 마치 나의 가능성을 부정하는 도장처럼 찍혀버렸습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이라면 오히려 서로를 믿어주고 지지해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자신감을 잃었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등을 토닥여주는 것이 진정한 친구의 역할이지요. 하지만 가치를 깎아내리는 말은 그 사람의 마음에서 불씨를 꺼뜨립니다. 불씨가 꺼지고 나면 다시 타오르게 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특히 그 말이 믿었던 사람의 입에서 나왔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누군가가 무엇을 하겠다고 말할 때 그 가능성을 닫는 대신 열어주는 말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설령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시도할 수 있는 용기를 존중하는 것이 그 사람과의 관계를 지키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속도로 성장하고 각자의 방식으로 도전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돌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간을 함께 바라봐주는 시선은 언제나 따뜻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떠올려 보셨나요? 내가 누군가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말을 했던 순간, 혹은 그런 말을 듣고 마음이 얼어붙었던 기억을요. 그 기억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는 조금 더 부드러운 말, 조금 더 따뜻한 말로 바꿔보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관계를 지키는 아주 작지만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로 아무리 친해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은 사람을 비교하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은 잘만 하는데 너는 왜 못하니? 누구는 벌써 그걸 해냈다는데 너는 아직도 그거야? 이런 말들은 듣는 순간 가슴 깊이 쿡 찌르는 것 같은 아픔을 남깁니다. 비교는 겉으로는 조언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속에는 은근한 평가와 압박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 친한 사람에게서 들었을 때 그 말은 더 날카롭게 다가옵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친구에게 제 속마음을 털어놓던 날이 있었습니다. 요즘 일이 잘 안 돼서 좀 지쳤어. 라고 말했을 뿐인데 돌아온 대답은 너보다 더 힘든 사람도 잘만 하더라. 너는 왜 그 정도에서 이렇게 힘들어해? 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위로받고 싶었던 마음이 단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마치 내 고통이 다른 사람과의 비교 속에서 하찮은 것으로 평가받는 느낌이었지요. 우리는 모두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다른 환경, 다른 성격, 다른 속도로 걸어가는 인생을. 그래서 비교는 전혀 공정할 수 없습니다. 꽃도 각자 피는 시기가 다르고 강물도 흐르는 속도가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친하다는 이유로 그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마치 정답이 있는 듯 비교라는 잣대를 들이댑니다. 하지만 그 순간 상대방이 느끼는 것은 자극이 아니라 열등감과 불편함입니다. 비교하는 말은 관계의 편안함을 해칩니다. 친구 사이, 가족 사이, 연인 사이 그 어디든 비교가 스며드는 순간 경쟁심과 서운함이 자리 잡게 됩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사람의 속도를 존중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상에 같은 속도로 같은 방향으로 가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누군가와 대화할 때 그 사람을 다른 누군가와 나란히 놓고 보지 않으려 합니다. 그 대신 그 사람이 걸어온 길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의 노력과 변화를 찾아 칭찬하려 합니다. 비교 대신 응원, 평가 대신 인정, 그것이 관계를 오래 지키는 길임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혹시 여러분도 기억이 나시나요? 누군가와 비교당했던 그 순간 아무렇지 않은 듯 넘어갔지만 마음속 깊이 서운함이 남았던 날들을요. 그리고 혹시 내가 누군가를 그렇게 비교했던 기억은 없는지요? 친하다는 이유로 허락되는 비교는 없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관계를 조금씩 멀어지게 하는 보이지 않는 칼날일 뿐이니까요. 세 번째로 아무리 친해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은 상대의 약점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보다 자주 그리고 의도치 않게 하는 실수이기도 합니다. 너 그때 그 일 때문에 아직도 그러는 거지. 예전에 그 실수했잖아. 그래서 그런 거 아니야? 이런 말들은 때로는 장난처럼 때로는 걱정하는 척하며 꺼내지지만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상처를 다시 헤집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저는 예전에 친하다고 믿었던 사람에게 아주 개인적인 일을 털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 잊혔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대화 중에 그 이야기가 다시 나왔습니다. 그것도 사람들 앞에서 가벼운 농담처럼 웃음의 소재로 순간 얼굴이 붉어지고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그 사람 앞에서 제 속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든 그 약점이 다시 세상 밖으로 끌려 나올 수 있다는 불안감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서로의 아픔과 비밀을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그 사람의 약점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맡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그 사람의 마음속 깊은 서랍을 잠시 열어본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서랍 속 이야기를 허락 없이 꺼내어 사람들 앞에 올려놓는 순간 그 믿음은 산산이 깨집니다. 특히 과거의 상처나 실패 혹은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은 사적인 이야기는 절대 입 밖에 꺼내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오래전 일이라도 당사자에게는 여전히 현재의 감정처럼 살아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약점을 드러내는 말은 자존감을 흔들고 신뢰를 한순간에 무너뜨립니다. 저는 이제 누군가의 약점을 알고 있다면 그것을 지키는 것이 관계에서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약점을 절대 꺼내지 않는 것이 그 사람이 나를 끝까지 믿게 하는 힘이 됩니다. 진정한 친밀함은 상대의 약점을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세상으로부터 지켜주는 데서 완성된다고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떠올려 보시겠어요? 내가 누군가의 약점을 가볍게 언급했던 순간, 그리고 누군가가 내 약점을 드러냈을 때 느꼈던 그 당혹감과 불편함을요. 친하다는 이유로 장난처럼 웃기려고 혹은 조언하려고 꺼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상대에게는 평생의 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벽이 생기면 아무리 두드려도 다시 예전처럼 열리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나누는 말에는 생각보다 훨씬 큰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은 관계를 지탱하는 기둥이 되기도 하고 무너뜨리는 망치가 되기도 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세 가지, 상대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말, 비교하는 말, 그리고 약점을 드러내는 말은 그 중에서도 가장 조심해야 할 망치 같은 말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들은 한번 내뱉는 순간 상대의 마음 깊숙한 곳을 직접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오래 곁에 두고 싶은 사람은 몇 되지 않습니다. 그 몇 안 되는 사람과의 관계는 신뢰라는 단단한 끈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끈은 굵고 튼튼해 보이지만 사실은 섬세한 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말 한마디가 그 실을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친하다는 이유로 이 정도 말은 괜찮겠지 라고 생각했던 순간이 그 끈을 풀어버리는 시작이 되는 것이지요. 저는 오랫동안 깨달아왔습니다. 말은 물처럼 흐르지만 그 자취는 돌에 새겨집니다. 내가 아무렇지 않게 던진 말도 상대의 마음속에서는 깊게 새겨져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 말이 상처였다면 시간이 흘러도 그 자리에 자국이 남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오래 지키고 싶다면 말은 더욱 아껴야 하고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가치를 깎아내리는 말은 사람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비교하는 말은 마음의 평화를 흔들며 약점을 드러내는 말은 신뢰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이 세 가지는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쉽게 그리고 더 자주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위험합니다. 우리는 편안함을 느끼는 순간 경계심도 함께 풀어버리니까요. 하지만 진짜 친밀함이란 그 경계심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더 섬세하게 다루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대화를 나눌 때마다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 말이 그 사람의 마음을 세우는가 아니면 허무는가? 그 질문 하나만으로도 많은 말을 걸러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말을 줄이는 것이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오래 지켜주는 방법이라는 것을요. 혹시 여러분도 떠올려 보시겠어요? 지금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의 얼굴을요. 그 사람에게 오늘 어떤 말을 건넬 것인지 혹은 어떤 말을 삼킬 것인지를요. 우리가 하지 않는 말 속에 오히려 깊은 사랑과 존중이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관계를 오래도록 지켜주는 힘이니까요. 말을 줄이고 관계를 지키는 방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쉽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습관처럼 말을 내뱉고 그 말이 나가버린 뒤에야 괜히 말했다 하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말을 한 박자 늦추는 것입니다. 상대가 무언가를 이야기했을 때 바로 대답하려는 습관을 잠시 멈추고 마음속에서 한번 걸러보는 것입니다. 이 말이 이 사람에게 힘이 될까? 아니면 무게가 될까? 이 질문 하나만 해도 부주의한 말은 절반 이상 줄어듭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의도보다 결과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좋은 뜻으로 한 말이라고 변명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의도로 말했는지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느꼈는가입니다. 의도는 나만 아는 것이고 결과는 상대가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상대가 불편했다면 아무리 좋은 뜻이었어도 그것은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 칭찬과 인정의 언어를 늘리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장점과 노력을 알아봐 주길 원합니다. 그래서 작은 변화라도 눈에 띄면 그것을 말로 전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 표정이 좋아 보여. 내가 그 일을 해낸 거 정말 대단하다. 같은 말은 짧지만 마음을 따뜻하게 덮어줍니다. 이런 말들이 쌓이면 관계 속의 신뢰와 온기가 단단해집니다. 네 번째 방법은 상대의 비밀과 약점을 끝까지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힘든 마음으로 내게 털어놓은 이야기는 단지 흘려들은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그 약점을 지켜주는 것은 말하지 않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스스로 잊고 치유될 때까지 옆에서 지켜봐 주는 것을 포함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말 습관을 돌아보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갖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오늘 했던 말 중 누군가를 아프게 했을 수 있는 말은 없었는지 혹은 누군가를 웃게 만든 말은 무엇이었는지를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관계는 결코 한 번의 친절이나 사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매일의 작은 말과 행동이 관계의 온도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온도가 높게 유지되는 비결은 거창한 선물이나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오늘 내가 건넨 말이 그 사람을 더 가볍게 했는지 무겁게 했는지를 스스로 묻는 데 있습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내 말 한마디로 조금 멀어진 사람 혹은 더 가까워진 사람. 그 얼굴을 생각하며
오늘은 조금 더 따뜻한 말을 건네보면 어떨까요? 그것이 관계를 회복하고 지켜가는 가장 단순하고도 확실한 방법이니까요. 이미 내 말로 인해 누군가와의 사이에 틈이 생겼다면 그 거리를 줄이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특히 가까웠던 관계일수록 그 틈은 더 깊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인정과 사과입니다.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라는 변명보다 그 말로 마음이 상했겠구나, 미안해 라는 인정이 훨씬 더 큰 힘을 가집니다. 사과는 잘잘못을 따지는 싸움이 아니라 관계를 다시 연결하기 위한 다리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상대의 마음을 먼저 듣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과를 하면서도 결국 내 입장을 설명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씁니다. 하지만 상처를 받은 사람은 내가 왜 그렇게 말했는지를 듣기 전에 먼저 자신의 감정을 알아주길 원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상대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그 침묵 속에서 관계를 회복할 실마리가 생기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내가 잘못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 너에게 거짓말장이라고 말한 건 잘못이었어. 이것처럼 정확히 어떤 말이 문제였는지를 명확히 하면 상대는 내가 그 상황을 진심으로 돌아봤음을 느낍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나의 말이 상대에게 어떤 감정을 남겼는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말이 너를 작아지게 만들었구나. 이것처럼 그 사람이 느낀 감정을 그대로 표현해주면 닫혀있던 마음이 조금씩 열립니다. 네 번째로는 앞으로의 약속입니다. 단순히 다시는 안 그럴게 라는 말보다 구체적인 변화의 약속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는 너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농담도 조심할게 처럼 행동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약속이어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말보다 행동에서 더 큰 신뢰를 얻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과를 한 뒤 곧바로 예전처럼 돌아가길 바라지만 상처는 생각보다 오래 때로는 관계를 회복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억지로 웃고 억지로 가까워지려 하기보다 기다려주고 그 기다림 속에서 변함없이 따뜻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계는 완벽한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두 사람이 서로의 결점을 받아들이며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말로 인해 생긴 상처도 말로 치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말은 서두르지 않고 진심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지금 마음속에 그 사람이 떠오른다면 오늘 단 한 문장이라도 좋습니다. 그때 미안했어 라는 말을 망설임 없이 건네보면 어떨까요? 그 한 문장이 다시 이어질 수 있는 다리가 될지도 모르니까요. 우리는 종종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많은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가 무슨 마음인지 모두 다 드러내야만 진짜 친밀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말이 많다고 해서 마음이 가까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필요한 순간에만 전하는 짧은 말 혹은 아무 말 없이 곁에 있어주는 시간이 더 깊은 신뢰를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을 아낀다는 것은 단순히 침묵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의 마음에 불필요한 무게를 더하지 않기 위해 조심스럽게 단어를 고르는 과정입니다. 그 사람의 하루가 이미 무겁다는 것을 알기에 나의 한마디가 그 무게를 덜어줄 수 있는지 아니면 더 얹어버리는지 그 차이를 먼저 생각하는 태도입니다. 저는 그걸 마음의 필터라고 부릅니다. 이 필터를 거치면 많은 말이 입 밖으로 나오기 전에 사라지고 그 자리에 더 따뜻한 말이 남습니다. 저는 예전에 말로 상대를 위로하려다 실패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는 친구에게 괜찮아질 거야 라는 말을 했지만 그 친구는 고개를 돌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 순간 그 친구는 괜찮아라는 위로보다 그저 조용히 옆에 있어주는 것을 원했다는 것을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꼭 필요한 말만 남기고 나머지는 침묵 속에 두는 것이 때로는 더 깊은 위로가 된다는 것을요. 말을 아끼면 그만큼 행동이 더 크게 보입니다. 아무 말 없이 건네는 따뜻한 차 한 잔, 말 대신 보내는 짧은 문자 한 줄, 잘 지내? 라는 세 글자, 이런 것들이 말로는 다 하지 못하는 마음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이런 행동이 쌓일수록 상대는 이 사람은 내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라고 느끼게 됩니다. 관계를 오래 지키는 사람들을 보면 말보다 표정과 행동으로 마음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불필요하게 상처를 주는 말을 줄이고 꼭 필요한 말만 조심스럽게 그리고 부드럽게 꺼냅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말은 더 귀하게 들리고 더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곁에 있는 누군가를 떠올려 보시겠어요? 그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더라도 오늘은 그 중에서 단 한마디만 진심을 담아 전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조용히 그 곁에 머물며 지켜주는 겁니다. 그 침묵 속에서 오히려 더 많은 것이 전해질지도 모릅니다. 말이 줄어드는 만큼 관계는 더 깊어질 수 있으니까요. 관계를 오래 지키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대화 속에는 적절한 말과 침묵이 함께 있습니다. 말은 마음을 열게 하고 침묵은 마음을 쉬게 합니다. 둘 중 하나만으로는 균형을 맞출 수 없습니다. 말만 많으면 때로는 마음이 지치고 침묵만 이어지면 오해가 쌓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관계는 말과 침묵이 자연스럽게 오가는 리듬을 가집니다. 말은 상처를 치유할 수도 있고 새로운 상처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반면 침묵은 상처를 덮어줄 수도 있고 때로는 그 상처를 방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언제 말하고 언제 침묵할 것인가를 아는 지혜입니다. 상대가 마음을 열어 대화를 원할 때는 주저하지 않고 귀를 기울이며 조심스러운 말로 응답해야 합니다. 반대로 상대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 보일 때는 억지로 다가가지 않고 그 공간을 존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어느 날 오래 알고 지낸 지인과의 대화에서 이런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그 사람은 무언가 힘든 일이 있는 듯 보였지만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저는 재촉하며 무슨 일이야 말해봐 라고 했겠지만 그날은 조용히 따뜻한 차를 건네고 그 사람이 스스로 말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한참이 지나 그 사람은 스스로 이야기를 꺼냈고 그때의 대화는 평소보다 훨씬 깊고 진솔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침묵 속에서 피어나는 대화가 있다는 것을요. 건강한 관계에서는 말과 침묵이 서로를 보완합니다. 말이 많아야 친한 것이 아니고 침묵이 길다고 멀어진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둘이 편안하게 공존할 수 있는 관계가 진짜 깊은 관계입니다. 말해야 할 때를 알고 침묵해야 할 때를 아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내 감정의 속도를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곁에 있는 사람과의 대화에서 이 균형을 잘 지키고 계신가요? 내가 말해야 할 때 침묵하지 않았는지, 침묵해야 할 때 불필요한 말을 하지는 않았는지 오늘 하루만 돌아봐도 답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조금씩 바꿔나가는 것이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유는 결국 서로의 존재를 통해 조금 더 따뜻해지고 조금 더 단단해지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거창한 노력이 아니라 말과 침묵 사이의 작은 균형입니다. 그 균형이 맞춰질 때 관계는 더 오래, 더 깊게 그리고 더 편안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수많은 말을 주고받습니다. 기분 좋은 인사, 위로의 한마디, 때로는 무심코 던진 농담, 그리고 돌아서서 후회하게 되는 말까지 말은 우리 삶의 대부분을 채우고 있지만 정작 오래 남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이상하게도 따뜻했던 말보다 상처가 되었던 말이 더 오래 기억에 남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누군가의 마음에 남는 말이 되길 바란다면 그 말이 상처가 아닌 온기이길 바란다고 스스로 다짐합니다. 아무리 친해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 그것은 단순히 매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지키는 예의이자 우리가 함께 쌓아온 시간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상대의 가치를 깎아내리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약점을 드러내지 않는 것, 이 세 가지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훨씬 더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그 단단함은 시간이 흘러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힘이 됩니다. 저는 가끔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며 생각합니다. 그때 조금만 더 조심했더라면, 그 말을 삼켰더라면 지금의 관계가 달라졌을까? 물론 이미 지나간 일들은 바꿀 수 없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건네는 한마디, 혹은 오늘 내가 삼킨 한마디가 내일의 관계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오랫동안 곁에 두고 싶은 사람과의 관계는 특별한 순간보다 매일의 작은 대화 속에서 지켜집니다. 말 한마디가 하루를 맑게도 흐리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말의 무게를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 무게가 누군가의 어깨를 눌러버리지 않기를, 대신 마음을 가볍게 해주기를 바라면서요. 혹시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오늘 어떤 말을 건네고 싶은지, 혹은 어떤 말을 하지 않아야 하는지, 그 선택 하나가 관계의 온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 온도가 따뜻하게 유지된다면 우리는 서로에게 오랫동안 머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은 사랑보다도 신뢰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말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말이 누군가의 마음을 지키는 부드러운 울타리가 되기를 바랍니다.